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잠시 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국문으로만 시청되는 만큼 질의응답이 있으시거나 영문으로 시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줌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인 www.신한그룹.com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회는 메인 프레젠터로서 참석한 그룹 CFO인 이태경 부사장, 그룹 CRO인 방동근 부사장, 그룹 CDO인 김명희 부사장 이외 신한은행 CFO 김기흥 부행장, 신한카드 CFO 김남준 부사장, 신한투자증권 CFO 이동 상무,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3년 2분기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경 부사장의 23년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적 발표 자료 5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며 1조 2,38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비자이익은 1조 333억 원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이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1분기에 이어 증가하였습니다. 그룹의 상반기 영업이익 경비율은 38.3%로 인플레이션 요인과 디지털 및 ICT 관련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영업이익 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대손 비용률은 53bp로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시즌에 따른 경상 충당금의 증가와 그룹 대표 PD 적용 등을 통한 보수적인 추가 충당금 적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bp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금일 이사회를 통해 525원의 2분기 주당 배당금과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 정책을 계속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2분기 그룹의 주요 경영 성과가, 7페이지에는 그룹 순이익 및 이익 지표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그룹의 이자이익입니다. 23년 2분기 그룹 이자이익은 2조 6,94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부 자산의 증가, 은행 마진의 상승, 비은행 조달 비용의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2분기 중 은행 NIM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및 유가증권 이문율 상승, 작년 4분기 조달한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5bp 상승한 1.64%를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중 0.1%로 주춤했던 은행의 대출 성장은 2분기 중에 0.6% 증가하며 성장을 재개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DSR 규제 등에 따른 수요 감소와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등으로 전년 말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중심의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 말 대비 2.8% 성장하였습니다. 상세 자료는 3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에는 은행의 대출 자산 성장과 조달 및 마진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룹의 비자이익입니다. 그룹 비자이익은 유가증권 손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이자 핵심 이익인 수수료 이익의 회복과 보험 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전년도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손실 기저 효과에 금년 상반기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손익이 개선되며 21.5% 증가하였습니다.
보험이익은 보험금 청구 감소에 따른 사고보험금 지급 감소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 수수료 이익은 신용카드 수수료, 증권 수탁 수수료, 투자금융 수수료 등 전 부분에서 고른 성장을 하며 7.6%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전 분기 대비 심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26.9% 증가하였으며 증권 수탁 수수료는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17.9% 증가하였습니다. 투자금융 수수료는 인수금융 등 IB 수수료가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29.3%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전년 동기 대비 수수료 이익은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 영향 등으로 8.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는 그룹 비자익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그룹 판관비 및 대손 비용입니다. 판관비는 전분기에 있었던 라이프 명예퇴직 비용 소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세 공과 비용의 계절적 증가와 함께 용역비, 광고 선전비가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디지털 및 ICT 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 더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관비의 전반적 상승으로 9.0% 증가하였으나 금년 1분기에 발생한 라이프 명예퇴직 비용을 제외하면 7.6%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CIR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38.3%를 기록하였으나 1분기 중 있었던 라이프 희망퇴직 효과를 제외할 경우 0.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룹의 2분기 대손 충당금은 카드 2개월 연체 전이율 안정화에 따라 카드 충당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시즌에 따른 경상 충당금 증가, 그룹 대표 PD 적용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전 분기 대비 19.0% 증가했습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할 경우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전분기와 동일한 0.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의 경우 전 분기 말 대비 6bp 증가한 1.43%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연체 선행 지표인 2개월 연체 전이율이 2월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상생금융 확대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는 그룹의 판관비와 대손 비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 기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그룹의 건전성과 충당금 전망에 대한 설명은 그룹 CRO 방동권 부사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룹 CRO 방동권 부사장입니다. 그룹 건전성 및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 또 부동산 시장 이슈 등으로 건전성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룹의 건전성 부문, 부동산 금융 관리 현황 및 손실 흡수 능력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성 부문의 경우 잠재 위험 요소로 관리 중인 취약 영역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신용관리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룹의 취약 세그먼트별 익스포저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룹의 비은행권 연체율도 1분기 이후 그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그룹사별로 관련 조직을 신설,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으로도 공동관리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전성 환경 추가 악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부문입니다. 브릿지론 포함 그룹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6월 말 기준 8.9조 원 수준으로 그룹 총여신의 약 2%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별 기초 자산별로는 수도권의 73%,
주거용 61%, 또 선순위 73% 위주의 우량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내 우려를 감안 그룹 자체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수준 등을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 약 2천억 원 수준의 추가 대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슈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수준의 점검 주기 단축과 대주단과의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 적극적 모색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손실 흡수 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건전성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당 그룹은 현재적이고 보수적인 기조하에서 일관된 충당금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의 총여신 및 총자산 대비 충당금 적립 비중은 각각 0.96%, 0.55%로 지속 상승 관리 중이며 국내 금융업권 최상위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적 충당금 적립 기조를 이어나가며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는 그룹사별 손익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마진 개선 등으로 인해 이자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판관비 증가, 유가증권 이익 기저효과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카드사는 심판 대출 등 고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채권 매각 이익 소멸 효과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사는 CFD 위탁 미수금 관련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증권 수탁 수수료의 증가와 IB딜 수임에 따른 인수, 주선 수수료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보험은 전 분기 명예퇴직 비용 소멸과 함께 보험 선익과 보험금융 손익의 고른 성장으로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은 유가증권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부동산 PF 충당금 소멸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는 그룹사별 손익 현황을, 19페이지에서는 그룹 글로벌 사업 현황 자료를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6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분기 대비 27bp 개선된 12.95%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견조한 순이익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 5월에 있었던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그리고 적정 수준의 RW의 성장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지난 2월 중장기 재무지향점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12%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감독당국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및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스케줄에 따라 정확한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향후 1% 수준 정도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조기에 보통주 자본 비율을 1%를 더해 13%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편 연초에 발표한 자본 정책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주환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을 통한 금융본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디지털 부문의 성과를 플랫폼 혁신, 사회적 역할, 재무적 기여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어 프렌들리 영역의 플랫폼 혁신 성과입니다. 그룹은 디지털 플랫폼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고객 이용 빈도를 높이는 질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비금융 플랫폼의 그로스 MAU는 2,45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또한 고객 친화적 UI UX 개선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금융 플랫폼의 월 방문자 수는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객 일상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비금융 생활 플랫폼은 월 방문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고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습니다.
플랫폼의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고객 인게이지먼트 제고 활동을 통해 금융 플랫폼의 일 방문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디지털 진성 고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어 시큐어 영역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은 23년 초 이상행동 탐지 ATM을 전국에 확대했고 9,200건 이상의 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행동과 패턴을 정밀 분석하는 AI 탐지 기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고객의 금융 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전용 서비스 및 컨텐츠 강화의 결과 주요 금융 플랫폼의 시니어 유저 MAU는 전년 말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AI 기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디지털 금융 접근성 및 리터러시 제고 등 고객을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 크리에이티브 영역의 재무기여 성과입니다.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전개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기준 AICC, RPA 등의 활용을 통해 2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수치입니다. 생활 플랫폼 사업 영역 확장과 데이터 비즈니스 성장에 기반한 디지털 신사업의 영업 수익 창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기준 200억 원 이상의 영업 수익을 창출했으며 특히 데이터 비즈니스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가치 창출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는 당사의 지속가능 경영활동 및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지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서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도 손들기 부탁드리고요. 영어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순차 통역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아직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오크 캐피탈의 쉐인 매튜스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and congrats on the results. I have three questions from my end. The first question is on the OCI trajectory. So if you look on a 10-year basis from maybe FY12 to FY22, you can see that OCI has actually been negative for the bank over the past 10 years. So wanted to understand the OCI trajectory which you are seeing, both and largely the losses which are coming to OCI is from the securities book. So the duration of this book, how you are actually thinking about this component of the OCI part. That's the first question. Second is on your CET1 and buyback plans. So you raised the CET1, let's say, target to 13%. So do you think this is going to affect the buyback plans you have proposed? The third question is on the credit card delinquency falling down. So just wanted to get a better sense of how you're seeing the overall environment and how your business is operating in the current macro scenario. Thank you. 네, 질문 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실적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은 이제 OCI 관련해서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경로에 대해서 보고 계신 추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이제 영업비 비율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10년, 15년 이제 추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상당히 몇 년 동안은 이제 그 10년 이상은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쪽에서 있었던 손실이나 이런 분들을 반영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경로가 이제 또 새롭게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자산 쪽에 대한 듀레이션
밸류에이션이나 장부에서 보고 계신 전반적인 이제 경비율의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에 대한 부분과 자사주 이제 그 매입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과 그게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셰인 매튜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있었습니다. 1번은 OCI 유가증권 관련된 손익 전망, 두 번째는 CET 비율 목표와 자사주 취득 전망, 세 번째가 카드 연체율 전망인데요. 세 번째 카드 연체율은 카드 CF께서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CFO 김남준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카드사 연체율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성 선행 집행 연체 2개월 전이율이 실제 2월 달을 피크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실제 코로나 이전 수준인 수준으로 연말까지는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에 급격히 증가했던 연체율 현상으로 인해서 대손 비용들도 하반기에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연체 전이율도 보시면 0.33 정도로 연간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체율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했던 유가증권 관련된 손익 전망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유가증권 손익이라는 건 좀 프랙처에이션이 심할 텐데 그래도 이제 금리 추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저금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평가손을 많이 잡혔던 것이 1분기에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1분기에 유가증권 손익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반기에는 다시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손익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오버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전망이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페드가 한번 올렸고 하느니 추가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 전망하에서는 당분간 좀 높은 금리로 유지는 되다가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전망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평가 손은 줄어들면서 평가 이쪽으로 많이 될 거고 또 그 사이에 사실 유가증권들이 리프라이싱 되면서 그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NIM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ET1 비율과 자사주 취득 소각 전망인데요. 저희가 이제 12%에서 13% 올렸습니다만 이미 6월 말에 12.95% 달성했기 때문에 OBP 추가로 달성하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취득 소망은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해서 리뷰한다고 말씀드렸고 분기별로 또 자사주 취득 또 소각을 해왔고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주주 환원율은 30%에서 40% 될 텐데 거기에는 경기 불확실성 및 정부 당국의 어떤 스트레스 시나리오 규제와 관련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연초에 발표한 그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화이트 옥 캐피털의 태지 키란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i. Thanks for taking my question. I have two. One, if you could comment on your strategy of expansion outside Korea, how much capital we should expect you to allocate outside Korea over the next 3 years? That would be very helpful. And what businesses, which countries should we expect this capital allocation to go to? And the second question is more at a system level. We know recently there has been high household debt to GDP levels in Korea. To what level should this ratio fall for us to expect loan growth again comfortably? Thank you.
지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개 질문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일단 그 해외 그 시장에 대한 이제 확충 계획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바이백 계획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자산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가실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답변 대기하는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자산 성장 가계대출인데 오버락이 제가 말씀드리고요. 은행의 디테일한 가계대출 전략은 추가로 은행 CFO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는 저희가 크게 선진국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쪽 시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진국 시장은 저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서포트하는 그 전략으로 많이 진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대기업 또 한국 여러 가지 기업들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저희 추진하는 중에 있고요. 이머징 마켓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쪽 부분으로는 확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단지 뭐 이거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겪는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이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어떤 연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이머징 마켓에서도 그런 현상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동안 리스크 매니지먼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관리할 거고 향후의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조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어떤 지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잘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하는 쪽을 갈 거고요. 추가로 만약 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떤 오거닉하게 어떤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그 좋은 금융기관 특히 이머징 마켓 쪽에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어떤 지분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현재 쪽에 타겟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성장 전략인데요. 이 주주 환원 관련해서 연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주주 환원을 위한 또 적절한 자산 성장을 한다고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산 성장 전략 하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자산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와 관련된 가계대출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CFO께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 CFO 김기웅입니다. 저희 그 가계대출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상반기 자산 성장 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이제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시장 역성장의 영향으로 저희도 한 2.4조 원 정도 감소가 있었고요. 기업 대출에서 어느 정도 3.5조의 적정 순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애초에 그 자산 성장 계획을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우량 자산 중심의 보수적인 성장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이를 감안할 때 기업 대출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우리 주택 구입 목적이라든지 전세 반환용 주담대 수요가 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에 있어서는 역성장한 부분을 커버해서 순증으로 그리고 기업 대출은 여전히 우량 중심의 적정 성장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고요. 이렇게 할 때 저희 연간 계획대로 좀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린다면 이제 가계부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큰 건 맞습니다만 신한금융그룹이 갖고 있는 이 가계 쪽의 익스포저는 굉장히 우량한 이 고객들 그다음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물론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가계 대출은 성장시킬 전략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HSBC 증권의 원재웅 위원입니다. 원재웅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님이 UPP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님이 어떤 모습을 띨지 혹시 전망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가이던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대손 비용률이 이제 0.5%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여주신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쌓아야 되는 그런 금액은 이제 2,25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럼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대손 비용이 좀 안정화되는 0.4% 그런 레벨로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가이던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상했던 것보다 자사주 소각 규모가 좀 작았는데 이게 저희가 미니멈 CET1 목표치를 좀 높이시면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저희 원래 계획은 배당 성향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높이려는 계획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CET1이 좀 더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4, 4분기에 더 많은 자사주 소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레벨로 저희가 생각하고 배당 성향인 자사주 소각은 이 정도 레벨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NIM은 저 은행 CFO께서 그다음 나머지 두 개 질문 제가 답변할 거고요. 먼저 은행 CFO께서 NIM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은행 CFO 김기웅입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바처럼 2분기 NIM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한 5bp가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분기 IR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NIM은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유동성 위기로 인한 조달 금리의 일시적 상승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2분기에 좀 조달금리 상승 효과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하반기 말씀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가계 및 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좀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 부분은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신 부분에 있어서는 만기 도래하는 그 정기예금이 금리 리프라이싱 효과로 인해서 여전히 수신 금리는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NIM은 2분기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연간 NIM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가정했을 때 이제 부동산 PF에서 2천억 정도 추가 적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시나리오고 또 시나리오가 그대로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이 부분이 하반기에 다 반영될 여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에셋 퀄리티 기준으로는 충당금은 충분하고 넘칠 정도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쌓을 수 있다면 또 충분히 또 쌓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 중에 53bp 나온 건 좀 상반기에 저희가 좀 많이 좀 경기 대응 충당금을 많이 쌓았죠. 그러니까 하반기는 그거보다 조금 덜 쌓을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쌓는다 하더라도 4bp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이제 관련해서는 네 맞습니다. 12%에서 13% 올리는 과정에서 전분기 대비보다는 500억 정도 자사주 규모로 낮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12%에서 13% 올렸기 때문에 또 13%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주 환원 정책은 또 계속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SK증권의 서룡진 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해외 상업용 동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보유하신 익스포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도록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그룹 CRO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아로 박농건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그 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금액은 전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정이하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다 호텔 쪽이고, 지역별로는 지금 미주 지역이 한 2.5조 되고 유럽 지역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뭐 아시아나 기타 지역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또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사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저희가 진짜 실사로 나가고, 또 그룹 차원에서도 저희 공동딜에 대해서도 실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익스포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그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잠시 지금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하나투자증권 김도하 위원이십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소거를 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 때에 매 분기마다 1,500억 원의 자산주 소각을 이미 가정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1,000억 원 주신 것으로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사실 연말에 그 해당 주식수라고 해야 될까요? 해당 가능한 주식수가 작년 말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로 결국에는 맞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관련돼서 발표도 하반기 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를 타겟으로 주셨었기 때문에 모든 블럭을 쌓아 올렸을 때 CET1 10.5%가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 만약에 200bp 정도의 추가 자본이 요구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런 자사주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혹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나왔을 때 저희가 12% 이상에 대해서 그 주주환원 하시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면 매 분기마다 이런 1,000억 원, 1,500억 원 정도의 자산주 소각을 시행하셔서 결국에 기말 배당 대상의 주식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결과로서 좀 그 소각이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요거 관련돼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동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계속해서 이 자사주 취득 소각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분기별로 리뷰한다고 했지, 분기마다 1,500 한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1분기, 2분기 1,500 하다 보니까 이제 1,500으로 예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다고 했고, 단지 이제 30%, 40% 레인지, 그다음에 이제 보통주 7,500억 기준도 참고할 만한 수치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 불확실성, 그다음에 감독 당국의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기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지금 더 그 이후로 계속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 당국이 규제 비율을 도입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말에 아마 TF는 끝나는 것 같은데요. 도입은 아마 내년도 말인 건데, 근데 이제 유럽은행이나 미국은행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좀 예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행들은 이제 스트레스 캐피탈 버퍼를 하는데, 그 로스가 뭐 한 1.5%가 나오더라도 미니멈 2.5%를 요구하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감독 당국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했을 때 손실률이 1.5% 전후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미국식으로 미니멈 2.5%를 부과한다면 2.5%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유럽 은행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은행들은 이제 스트레스 캐피탈에 대한 리ኳ이먼트가 있고 또 가이던스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평균으로 이제 국가마다 워낙 국가가 많으니까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2.4%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또 2.4%는 리ኳ이먼트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리ኳ이먼트가 8%였다가 경기대응 완충 자본이 1% 되니까 이제 9% 됐고요. 여기에 이제 아직 뭐 확정은 안 됐고 얼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같은 유럽이나 미국 은행식으로 도입한다면 2.5%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ኳ이먼트가 11.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1.5% 추가 버퍼 따지면 13%는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저희들 이제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3%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대로 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충분하게 구체적인 숫자는 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기다려 보겠습니다.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So 2 questions from my end. The first is a follow-up on the first one. So can you just tell the duration of your investment portfolio? The second question is with respect to your non-banking subsidiaries. So till around 2017, the card operation was contributing around 30% of net income, but that has fallen off a bit in the past 5 years. So I wanted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 landscape you're seeing in the Shinhan card operating segment. And also with respect to the other non-banking subsidiaries, what areas are you targeting more to make more sustainable revenue source? Thank you. 네, 질문 기회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팔로우업입니다. 가지고 계신 투자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은행 금융 계열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2017년 정도의 그 기준을 보면 신한카드가 지금 그룹 전체 손익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30%가량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5개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기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한카드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영업의 경쟁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다른 그 비은행 그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영역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 유가증권 듀레이션을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카드분에 대한 손익 비중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이제 전망 얘기를 하셨고,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는 카드 CFO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듀레이션은 숫자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매매 이 유가증권 채권 포트폴리오가 잔액은 33조가 있는데요. 듀레이션은 0.47년입니다. 그다음에 FVOCI 매도 가능은 저희가 잔액은 75조가 있는데요. 5.99년이 채권 듀레이션이고요. 마지막으로 AC 만기 보유 채권은 잔액이 32조인데 3.95년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부문에 대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신용카드 부문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 결제 산업에 대한 경쟁은 상당히 심화돼서 추가적으로 확대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신용카드 결제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 비은행 사업이나 데이터 사업을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익 측면에서도 보면 카드 전체 본연 수익에서보다 그 기타 사업에서 수익하는 창출들을 계속 늘려가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카드 수익은 지금 예상하는 정도의 저희들이 한 6천억 정도의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카드 외 비은행 부분을 질문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잠깐 마이크가 꺼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카드 외 이제 비은행 부분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은행 부분이 있고 비은행 부분이 있는데 비은행 부분을 계속 늘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 비중으로 보면 사실 최근하고 작년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제 은행의 그러니까 이자익이 늘면서 은행 비중이 커서 비은행 부분이 좀 작아 보입니다만 지속해서 저희는 이제 이 비은행 부분은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 부분, 증권도 그렇고 또 보험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자산 운용이나 또는 이제 캐피탈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쪽에 은행 아닌 비은행 쪽의 자본시장 부분은 계속 성장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봤을 때 계속 성장할 거를 보이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자가 없으신데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자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 신한금융그룹 23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실적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실적 발표 내용과 여러 회사 소개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